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앞으로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건강할 수 있을까? 혹시나도 요양원에 가게 되는 걸까?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이런 걱정들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누르곤 하시죠.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 친구는 최근 병원에 입원하신 어머니를 간호하며 자신의 미래도 걱정된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은퇴 후 혼자 지내시는 아버지를 뵐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 의사로 활동하며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즐기고 주말이면 손자들과 텃밭을 가꾸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일본의 하라다 미치오 박사님인데요. 그가 40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찾아낸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7가지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한 점은 이 비결들이 결코 어렵거나 거창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나 단순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그리고 왜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라다 박사가 제안하는 첫 번째 습관은 매일 30분 이상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은 움직임 속에서 피어난다라고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단순한 격언이 아닌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얻은 확신입니다. 최근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심장병 위험을 47%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치매 위험도 30% 이상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하라다 박사는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복잡하거나 힘든 운동이 아닌 걷기를 가장 이상적인 운동으로 추천합니다.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2년 전 어머니는 무릎 통증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우울감도 깊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아침 산책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픈 다리로 어떻게 라며 망설이셨지만 이웃 권유로 천천히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걷기 힘들어 하셨지만 한 달 후에는 15분, 2달이 지나자 30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고 잠도 더 잘 오신다고 하셨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침 산책 후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라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걷기의 진정한 가치는 신체적 건강만이 아닙니다. 걸으면서 우리는 자연과 만나고 이웃과 마주치고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생기를 되찾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부터 30분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5분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라다 박사가 강조하는 두 번째 비결은 긍정적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브리검 영대학교의 연구진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7.5년 더 길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금연했을 때 얻는 수명 연장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을 여의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있지만 모두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할머니는 점점 더 외로움에 갇히셨죠. 변화의 계기는 우연히 시작한 공원 자원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할머니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매주 토요일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머니 활동은 할머니의 삶에 특별한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이는 걸 보면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요. 할머니의 말씀처럼 인간관계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삶의 의미와 활력을 주는 원천이 됩니다. 하라다 박사는 특히 3가지 관계에 주목합니다. 첫째,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과의 관계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이들과의 대화는 특별한 위로가 됩니다. 둘째, 자신보다 젊은 세대와의 교류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셋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관계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셨나요? 혹시 마음 한켠에 잊고 지내던 오래된 친구가 떠오르시나요? 지금 이 순간 그분에게 짧은 전화 한 통을 건다면 어떨까요? 때로는 작은 용기가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의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습관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주는 자연스러운 기회가 되고, 좋은 인간관계는 다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들은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갑니다. 하라다 박사가 제안하는 3번째 습관은 균형 잡힌 식사와 절제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몸이 되고 그 몸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하라다 박사의 이 말씀은 식습관이 단순히 건강의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영양 상태가 인지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기억력과 집중력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78세의 박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즐기셨고, 특히 퇴직 후에는 혼자 사시면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라면이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잦았죠. 그러다 작년에 심각한 건강 경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선택한 것은 식사 일기였습니다. 매일 자신이 먹은 음식을 기록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면서 조금씩 식습관을 바꾸어 나가셨습니다. 아침에는 꼭 현미밥과 된장국을 드시고 점심에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며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셨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오랫동안 먹어온 방식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1달, 2달 지나니까 몸이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고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들어요.
하라다 박사는 특히 세 가지 식사 원칙을 강조합니다. 첫째, 한 끼에 위장의 70에서 80%만 채우기. 둘째,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색깔 음식 먹기. 셋째,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입니다. 이 간단한 원칙들이 우리 건강의 기초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하루 한 번 자신과 대화하기입니다. 하라다 박사는 현대인의 가장 큰 병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연구진이 발표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10분 동안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가진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23%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의 수면의 질도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72세의 이미경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아침 명상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15분 동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글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특히 그녀는 매일 3가지 질문에 답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오늘 내가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오늘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간단한 질문들이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마음의 건강이에요. 몸이 좀 불편해도 마음이 건강하면 일상이 즐겁거든요. 이 일기가 제 마음의 주치의가 되어준 것 같아요. 이미경 여사의 이 말씀은 자기 대화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하라다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신과의 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자라고 다짐하는 것도 잠들기 전 수고했어 오늘도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도 모두 소중한 자기 대화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그동안 미처 듣지 못했던 내면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때로는 이런 작은 멈춤이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5번째 습관은 깨끗하고 단순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 환경은 내면의 거울입니다. 복잡하고 어수선한 공간에서는 마음도 쉽게 흐트러지죠. 하라다 박사의 이 말씀은 환경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합니다. 도쿄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리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평균 15%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리정돈 습관이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75세 김영희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물건 모으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집 안 곳곳에 물건을 쌓아두셨죠.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물건들 사이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청소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변화의 계기는 작년 봄 우연히 참석한 행복한 노후 생활 강좌였습니다. 강사가 제안한 하루 한 물건 정리하기 챌린지에 도전하기로 하셨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매일 한 물건씩 버리거나 기부하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할머니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더니 공간이 훨씬 넓어졌고 청소도 쉬워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정돈된 공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그러면 마음도 절로 맑아지는 것 같아요. 하라다 박사는 특히 잠자리 주변을 정돈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잠들기 전 10분 동안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고 침대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6번째 습관은 진심으로 소통하기입니다. 하라다 박사는 진정한 소통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깊이 있는 대화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는 주목할 만합니다. 주 3회 이상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45%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의 평균 수명도 3.7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68세 박상철 선생님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40년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퇴직하신 후 처음에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방황하셨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제자가 찾아와 학교에서 인생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학생들과 만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에는 요즘 아이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니 세대 차이 같은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특히 선생님은 적극적 경청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제 생각을 전하는 데만 급급했는데 이제는 먼저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더 마음을 열고 다가오더라고요. 이제는 매주 멘토링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라다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세요. 이런 작은 제스처가 진심 어린 소통의 시작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대화하는 습관을 강조하시는데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고 합니다. 이제 하라다 박사가 제안하는 마지막 7번째 습관, 매일 감사하는 마음 갖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는 우리 뇌를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하라다 박사의 이 말씀은 현대 뇌과학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노인들의 뇌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활성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81세 정미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던 할머니는 우연히 복지관에서 감사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모여 한 주간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모임이었죠.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매일이 힘들고 외롭기만 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 이웃의 작은 인사. 이런 평범한 일상이 모두 감사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죠. 할머니는 이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작은 수첩에 적습니다. 때로는 너무 사소해서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오늘 찾아온 참새들이 예뻤다. 단골 가게 아주머니가 반찬을 하나 더 주셨다.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이렇게 적다 보면 하루가 얼마나 많은 선물로 가득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라다 박사는 특히 아침의 감사 습관을 강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하루의 시작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함께 나눈 7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습관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30분 이상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이자 자연과 교감하는 순간이 됩니다. 둘째, 긍정적 인간관계 유지하기는 우리의 정서적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사와 절제는 우리 몸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넷째, 하루 한 번 자신과 대화하기는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열쇠가 됩니다. 다섯째, 깨끗하고 단순한 환경 유지하기는 우리의 마음까지 정돈해 줍니다. 여섯째, 진심으로 소통하기는 관계의 깊이를 더해주고, 마지막으로 매일 감사하는 마음 갖기는 이 모든 습관들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습관들은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90세 현직이사 하라다 미치오 박사님의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7가지 습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7가지 습관들이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혹시,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습관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바로 그 습관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봄날 씨앗을 심듯이 우리의 작은 노력이 하나둘 쌓여 어느 순간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작은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